옥타브 GUI에서 실행을 할 때 물론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을 다음과 같이 커맨드 라인에서 하나하나씩 칠 수도 있지만 보통은 파일 형태로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저장해서 스크립트 내용을 저장해 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왼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원하는 특정 디렉토리로 가서 파일을 저장을 하고 이제 그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스크립트 파일을 직접 실행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필요한 파일 디렉토리를 지정해 놓은 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정 디렉토리 원호라고 제가 만들고요. 여기서 파일 하나 지정이 디렉토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파일을 하나 만들고 다음과 같이 프린트 F로 원어 테스트라는 내용으로 출력을 하는 내용을 파일에다가 저장을 했어요. 이걸 뭐 커맨드 라인으로 하지 않고 저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이쪽에서 해야 되겠네요.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그럼 이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거거든요. 커맨드 라인에 가셔서 아까 이제 저장했던 스크립트 파일 이름을 치시게 되면은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서 파일의 내용이 커맨드 라인에서 찍은 것과 마찬가지로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개의 파일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작업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고 테스트 1, 2, 3로 이름을 좀 바꿔준 다음에 저장을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하고 여기 돌아가서 다시 커맨드 라인에서 그 명령어 그 스크립트 파일을 이름을 쳐주면 다음과 같이 스크립트 파일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작업을 할 때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있죠. 경로 설정을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커맨드 라인에서 테스트 원어라고 그러는 파일을 쳤을 때는 원래 첫 번째로는 이러한 이름의 함수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함수가 없으면 이제 스크립트 파일로 test10.m 파일을 찾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근데 그 파일 이름이 아무 디렉토리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지 돼요.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작업하고 있는 디렉토리에 패스가 잡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 원어라고 그러는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보신 것과 같이 패스가 설정돼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이제 특정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디렉토리에서 작업하는 파일들을 항상 패스에다가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옥타브가 이제 실행될 때마다 그런 패스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위쪽에 보이는 요 디렉토리 이름에 가게 되면은 옥타브 RC라고 불리는 그런 파일이 존재합니다. 그럼 요것은 이제 옥타브가 항상 실행될 때마다 그 설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선언한 패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패스를 설정을 해주면은 그 패스 명령어에 의해서 패스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패스란 명령어를 쓰시고 이 안에 쓰는 인수로 패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패스 경로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패스 경로하고 콤마를 하면은 기존의 경로에다가 더 추가를 해서 지금 이제 문자열로 겹다운표 안에 표시하는 요 내용의 디렉토리 지금 새로 만든 디렉토리를 적어주면은
그 경로가 추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저장을 해 놓으시면은, 저는 지금 리눅스 환경이라서 지금 저장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큰 문제 없이 저장이 될 것입니다. 윈도우에서 큰 문제 없이 저장이 되고요. 이걸 아무튼 저장을 한번 해놓게 되면은요, 옥타브 RC라고 하는 파일이 항상 옥타브를 껐다가 켤 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패스가 자동적으로 추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파일 경로 설정 한 줄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는 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 디렉토리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스크립트 파일들을 생성을 해서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것이 가능하고, 더불어 이제 패스에도 잡혀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이름으로 여기에 있는 파일을 호출해서 실행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을 것이 세미콜론의 사용이 되겠는데요. 각각의 줄에서 실행을 할 때 보통 세미콜론을 갖다가 문장의 마지막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것을 구별을 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프로그램 실행한 결과는 지금 화면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1을 하고 그냥 우리가 코맨드 라인에서 칠 때 그냥 치게 되면은 뒤에 코맨드 세미콜론을 붙이고 안 붙이고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미콜론이 붙어 있는 말은 그 최종 결과를 확인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주느냐 안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세미콜론 붙였다고 작업이 아니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ANS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세미콜론으로 했을 때 결과 값이 출력은 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ANS라는 값에는 그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 한 줄에 여러 줄의 명령어를 쓸 때도 세미콜론을 치면은 상당히 편리돼요. 줄바꿈이 내부적으로 다 선언이 되는 거니까요. A, B, C, 뭐 D에 대한 정의를 한 줄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D는 O는 맨 마지막 줄에 세미콜론을 안 해서, 그쵸? 그 값이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렇게 세미콜론을 뒤에다 붙이면은 O마저도 출력을 안 해요. A는 O도. 하지만 뭐 위의 경우나 아래의 경우나 전부 다 실질적으로 A, B, C, D 값들은 다 할당이 되어 있는 거죠. 입출력문도 이제 우리가 많이 유용하게 이제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printf를 많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미 이제 printf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본 적이 있죠. printf는 뭐 fprintf, 뭐 sprintf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조금씩 다 뭐 공통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러 명령어들이 나올 텐데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help라고 그러는 명령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커맨드 명령어 내용을 갖다 입력을 하면은 심도 있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서 좀 뭐 부담감이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그런 명령어들이 나왔을 때, 또는 뭐 가물가물해서 뜻을 잘 모르는 명령어가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상당히 유익합니다. 리눅스 쪽에서는 이제 man이라고 그러는 명령어가 유사한 게 있어요. 그래서 man하고 이제 명령어를 치면은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있는데, 옥타브하고는 조금 다르죠. 또 이제 위치를 알아내는 것이 있는데요. 수많은 함수들이 사실 디렉토리 안에 존재하는 파일 형태로, 아까 스크립트 파일 보셨잖아요. 그런 형태로 존재를 해서요. 위치하고 그 명령어를 집어넣으시게 되면은 그 명령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디렉토리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고급 활용을 할 때 이해를 하시기 찾아서 고치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웃풋을 할 때 우리가 출력하는 양식 같은 것들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F 할 때 겹다운표 안에 문자열을 치면 그 문자열이 그대로 출력이 됐잖아요. 근데 그 문자열 안에 원하는 변수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d와 같이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그 항목은 콤마하고 뒤에 나오는 그런 변수 값들을 거기에 할당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양한 다른 그 파일 데이터 형들을 갖다가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1 플러스 2는 뒤쪽에서 계산된 3이라는 값이 %t 값에 할당돼서 나타났죠. 그리고 이제 프린트문 할 때는 이제 n 줄바꿈, 아까 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좀 약간 힘드셨으면 이렇게 n을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각각 그 내용들이 한 줄씩 차지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응용을 좀 더 해 볼까요? 여기에 이제 add라고 그랬는데 뭐 선을 한번 쭉 a, b, c, d 값을 선언을 하고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을 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A, B는 숫자, C는 스트링으로 겹다운표로 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그리고 요걸 이제 printf를 사용을 해가지고 찍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뭐 들어가는 스트링 값은 겹다운표 안에다가 원하는 대로 써줄 수가 있겠죠. 뭐 별류 A는 얼마이고, 근데 그 값은 실질적으로 변수 값을 찍고 싶으니까 인테저 형태로 %d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value b도 뭐 %d 똑같이 쓰면은 이제 숫자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value c는 우리가 문자열 스트링으로 선언했죠. 그래서 이거 여기 들어갈 자리 값은 %s로 해서 스트링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의를 하고요. 3개가 정의가 됐어요. %가 3개가 있으니까 문장이 끝나고 콤마하고 3개의 매핑되는 변수 값들을 주르륵 써주면은 저 내용들이 화면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A 1, 그 다음에 B 값, 그 다음에 스트링 값이 제대로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제 데이터형 선언에 대해서 뭐 복잡하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정의가 어차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명료하게 사용하는 데 좋은 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진행할 때 입력 값을 넣어서 할 경우가 있어요. 키보드 입력을 받을 때 input이라고 그러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고요. input 안에 이제 스트링을 하나 넣습니다. 겹단표를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값이 화면에 출력이 돼서 입력을 요구하면서 대기 상태에 들어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키보드 입력을 넣어주면은 그 값이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는 AA, 밑에서는 이제 BB라고 그러는 변수 값에다가 키보드 입력 값을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AA 값을 그대로 출력을 하고 AA 또 플러스 BB 값을 출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봤는데요. 둘 다 뭐 숫자를 받고 숫자로 입력을 하니까
실행을 할 때 이제 첫 번째 물어보는 숫자를 10을 입력을 하고요. 두 번째 물어보는 숫자를 20을 입력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숫자 처음에 이제 AA 값을 출력하는 거 10, 그 다음에 두 개 10과 20을 더한 값 30이란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숫자와 문자 간에 그래도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주지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d는 우리가 뭐 숫자라는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다양한 형태의 컨트롤 그런 문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자열로 그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파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3.14159이 그래서 %f를 쓸 수도 있어요. %f를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점 5.3 그러면 5개의 자리를 차지하는데 소수점 밑에가 셋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이외에 %2를 쓰면은 지수 형태 표현을 하게 되고요. %s는 한번 해보셨고, 예. 자, 그리고 입력을 받을 때도요, 문자로 받을 건지 스트링으로 숫자로 받을 건지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문자로 받았잖아요. 그 AA를. 그래서 AA를 여기서 내가 지금부터 10을 넣었어요. 10을 넣게 됐을 때 여러분들 결과를 보면 결과 값이 예측 불가능이죠. 결과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을 넣었지만 이 값은 이제 문자로 받아들인다라고 S를 썼기 때문에 이것이 10에 해당하는 아스키 코드 값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숫자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10은 문자고 20은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더하니까 그 값을 숫자로 표시하니까 이상한 값이 나오고, 그것을 또 더해도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자와 숫자의 구별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프로그램을 그럴듯하게 원하는 대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a 값이 s라는 변수를 써서 문자열로 받아들였으니까 그 문자열을 숫자로 바꿀 수 있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여러분들 배운 거 기억나세요? str2num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 srt2num은 스트링을 숫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 함수이니까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이 숫자가 할당돼서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것도 보시면은 이것도 str2num을 써서 문자로 들어온 부분을 숫자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비비는 숫자니까 숫자와 숫자를 더한 값을 화면에 출력하게 돼서 그것을 이제 10 넣고 20 넣고 그러면 이번에는 숫자 10과 10과 20을 더한 숫자 30이 명료하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